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앞서 CSS까지 완성된 버전에서 이제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상단의 내비게이션, 슬라이드, 탭, 그리고 팝업까지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볼게요. 완료본에서 구현된 거 힌트를 보면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마우스가 나가면 다시 접혀요. 자, 펼쳐지고 그리고 접히는 건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업을 활용하면 쉬울 것 같아요. 마우스는 여기 LI에 올렸을 때 전체 메뉴가 다 내려오는 거니까 마우스 올라가는 LI랑 그리고 서브 메뉴를 변수로 잡고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하단에 스크립트를 로드하도록 할게요. 일단 jQuery 라이브러리부터 먼저 로드를 하고 스크립트는 스크립트 폴더 안에 main.js랑 연결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컨트롤 클릭해서 main.js 열었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서를 다 읽은 다음 자리에 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서가 로드되면 할 일이라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변수명 적어볼게요. 메인 메뉴. 자, 메인 메뉴는 첫 번째 원뎁스의 메뉴를 지정할 거예요. 원뎁스가 메인 메뉴 안에 메인 메뉴 안에 바로 밑에 있는 li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클래스명 넣어놓은 게 있었으니까 지금 도서와 같이 이렇게 내부에 UL에 바로 밑에 li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클래스명이 있었으니까 클래스명 메인 메뉴 안에 li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메뉴를 선택했고 그리고 얘 올렸을 때 나타날 서브 메뉴들도 클래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명으로 하셔도 되고 또는 앞서 선택한 거에 하단에 얘 자신 요소로 있는 UL이라고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브 메뉴를 메인 메뉴 하단에서 find에서 UL들을 모두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마우스가 들어오는 거냐면 여기 메인 메뉴에 마우스 오버 이벤트가 일어나면 할 일을 작성할게요. 끊지 않고 마우스가 나가면 할 일까지 바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마우스가 여기에 이 li에 올라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펼치면 되냐면 이 서브 메뉴를 펼치면 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얘를 슬라이드 다운해서 아래로 펼쳤고요. 마우스가 나가면 다시 반대로 슬라이드 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라이브 서버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여기 마우스 올렸을 때 잘 작동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단에 내비게이션 부분을 완성했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 지시사항은 슬라이드가 화면처럼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일정 시간마다 3초마다 위로 올라가는 걸 구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CSS에서 얘를 세로로 만들어 놨고 얘를 위로 올라가는 건 지금 있는 자리에서 UL도 우리가 UL의 부모를 기준으로 앱솔루트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앱솔루트 잡은 녀석을 위로 옮기는 건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 Y로 옮겨도 되지만 우리는 움직이는 걸 애니메이트, jQuery의 애니메이트를 쓸 거거든요. jQuery의 애니메이트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으면 트랜스폼의 수치가 바뀌는 그 과정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걸 마진으로 해서 움직이도록 할 겁니다. 자, 변수는 얘를 다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부터 잡아보도록 할게요. HTML에 갔을 때 우린 누구의 마진 탑값을 바꿀 거냐면 얘들을 다 감싸고 있는 요 컨테이너의 마진 탑값을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만 변수로 잡고 그거 안에 li는 슬라이드 개수를 파악할 용도로 변수로 잡겠습니다. 해볼게요. 슬라이드의 컨테이너 클래스명 컨테이너 라고 하고 안에 하나하나 슬라이드는 여기 안에서 클래스명 슬라이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클래스명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그 요소의 개수를 이용해서 슬라이드 카운트에다가 슬라이드가 몇 개 있는지 슬라이드의 값의 길이, 랭스, 그래서 개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현재 몇 번에서 몇 번으로 이동했는지 카운트할 current index를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변수들을 모두 작성을 했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 저는 함수를 만들 거거든요. 함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auto slide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가 할 일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function 이름 auto slide 이 함수가 할 일은 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함수가 할 일은 3초마다 컨테이너의 마진타 값을 0에서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600, 다시 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600, 다시 0 이걸 반복하면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일정 시간마다 할 일은 set interval 안에 할 일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ES6는 지금 안 쓰고 그냥 고전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다가 시간을 적는 거죠. 시간 3초. 중괄호 뒤에다가 시간을 적어줬고 저는 누구를 지금 움직인다라고 했냐면 슬라이드의 컨테이너를 애니메이트를 이용해서 얘의 마진 탑값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마진 탑값을 마이너스 300씩 바꾸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기에 들어올 숫자가 0, 1, 2에 따라서 얘의 픽셀로 되면 되니까 전 여기에 들어올 숫자를 next index라는 변수에다가 담아 놓을 거예요. 그리고 픽셀 단위까지 이렇게 해서 문자랑 그리고 넥스트 인덱스 뒤에 문자로 해서 픽셀 단위까지 써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넥스트 인덱스라는 변수를 만든 적이 없거든요. 바로 위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해당 변수는 current index 번호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번호에다가 무조건 1을 더하면 안 돼요. 그럼 3초마다 0, 1, 2, 3, 4 무작정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가 이 범위 안에서 갇혀야 되니까 얘를 저는 나눈 나머지 슬라이드의 카운트로 이렇게 해서 나눈 나머지를 쓸 거예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0일 때 플러스 1 그리고 나누기 3이니까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고스란히 1이 남습니다. 그래서 current index가 0일 때는 next index가 1이 될 수 있는 거고 블라블라 해서 current index 번호가 이제 여기에 바뀌었으면 current index 번호를 기존에는 0이었는데 이제 next index로 바뀌었다. 요거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3초가 지난 다음에는 여기에 current index 번호가 1번이고요. 1 플러스 1 그리고 나는 나머지라고 하면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ext index가 2. 또 3초가 지나면 2 플러스 1 나는 나머지라고 하면 이제 0이 되니까 next index가 2일 때는 자동으로 current index가 2일 때는 자동으로 next index가 0이 돼서 012, 012 여기에서만 3초마다 돌게 되는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마진탑으로 마이너스 300픽셀씩 위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거 여기에 3초마다 위로 올라가는 슬라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 공지사항에 탭을 클릭해서 나오는 거 할게요. HTML에 지난 시간에 액티브를 안 빼놓은 게 있네요. 요거 빼놓고 갈게요. HTML에서 열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누가 나오고 있어야 합니까? 여기 공지사항에 있으면 이 액티브도 공지사항에 있어야 되겠죠? 공지사항으로 옮겨 놓을게요. 브라우저면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 첫 번째를 클릭하면 팝업이 뜨도록 지시사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요소를 변수로 잡고 나타날 요소는 ID 팝업이죠. ID 팝업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ID 팝업 안에 클로즈를 클릭하면 닫히도록 그러면 최소 3개를 변수로 잡아야 되겠네요.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의 링크 는 노티스에서 HTML 좀 볼게요. 요 ID 노티스 안에 li 중에 첫째라고 선택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선택해 보겠습니다.
id 노티스 안에 li 중에 첫째 first child라고 해서 css적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콜론하고 first에서 jQuery적으로 첫째 요소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릴 거 팝업 또 변수로 잡을게요. id였죠. 팝업. 자, 그 다음에 팝업 안에 close. 요게 이 팝업 안에 여기 팝업 안에 클래스명 close로 돼 있었어요. 선택해 봅시다. 팝업에 close 버튼. 그러면 변수명 팝업이 있었으니까 팝업 안에서 find 클래스명 close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변수를 잡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누굴 클릭하면 할 일이에요? 이 팝업의 링크를 클릭하면 자, 제가 지금 누구를 클릭하고 있는 거냐면 요거예요. 이 첫 번째 링크. 자, 이 첫 번째 링크는 클릭하면 링크가 먹어요. A 태그가 있으니까 그 링크의 기본 속성은 맞겠습니다. 이라는 객체를 물고 들어왔고요. 이의 prevent default를 이용해서 링크의 기본 속성을 맞고 우리는 CSS에서 이 팝업이 나타날 때 어떻게 돼 있었냐면 팝업에 액티브가 있으면 나타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스크립트에서 걔가 나타나도록 요 대상 팝업에다가 클래스 리스트 add 해서 액티브를 추가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버튼을 닫으면 다시 추가했던 저 액티브를 제거하면 되겠어요. 팝업에 close btn을 클릭하면 알릴 해서 얘는 링크가 아니니까 링크의 기본 속성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추가했던 팝업의 클래스 리스트 add를 remove로 변경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걸 클릭하면 다시 한번 브라우저 보겠습니다. 제가 jQuery를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를 썼네요. 이건 앞에 있는 대상이 jQuery 객체이지만 jQuery 메서드를 쓸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순수 자바스크립트를 순간 썼어요. 바꿀게요. remove class. 자, add class, remove class 해서 추가하고 제거하는 거 작성을 했고 브라우저면 다시 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걸 클릭하면 네, 이렇게 해서 팝업이 잘 열리고 있습니다. 팝업의 너비를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비가 너무 펑퍼짐하게 나오는데요. 아이디 좀 볼게요. 레프트, 라이트 있고 컨텐트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았네요. 컨텐트의 크기 좀 추가하겠습니다. 입니다. 너비를 추가를 할게요. 위드 한 400픽셀 정도 해보겠습니다. 500픽셀 정도 해볼게요. 브라우저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클릭해 볼게요. 네, 팝업이 이렇게 잘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 정가운데 있겠고요.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잘 닫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여기 팝업까지 구현이 됐고요. 이제 얘를 클릭했을 때, 이 갤러리를 클릭했을 때 갤러리에 액티브를 추가하고 여기 있던 액티브는 제거하고 아이디 갤러리에다가 액티브를 추가하는 탭을 구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탭 클릭했을 때 모든 요소에다가 일단은 여기 메뉴 위에 메뉴부터 바뀌는 거 작성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CSS에서 얘한테 액티브가 있을 때, 즉 li에 액티브가 있을 때 이렇게 흰색 배경이 나오라고 했었어요. 그럼 메뉴는 요 li를 일단 선택하고 여기 탭 컨텐트에서도 액티브를 추가했다가 제거할 거니까 탭 컨텐트도 변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탭 메뉴 안에 li예요. 탭 메뉴 안에 li를 변수로 잡겠습니다. 클래스명 탭 메뉴 안에 li 또는 그냥 바로 예쁜이 없으니까 li 탭의 컨텐트 변수로 잡을게요. 누군가요? 네, 클래스명 탭 컨텐트 바로 밑에 있는 div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탭 컨텐트 바로 밑에 있는 div라고 선택을 하고 탭 메뉴를 클릭했을 때 모든 탭 메뉴에서 액티브를 제거하고 클릭한 그 액티브에만 액티브를 추가하는 거예요. 클릭한 그 메뉴에만 액티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탭 메뉴에서 액티브를 제거하고 그러면 탭 메뉴에서 remove class 해서 제거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얘도 LI를 클릭하시면 안에 있는 링크가 먹거든요. 링크의 기본 속성을 막을게요. prevent default에서 링크의 기본 속성은 막고 클릭한 그 요소요. 그 요소를 선택하고 그 요소에다가 add class 해서 active를 추가해 주십니다. 자, 저장하고 일단 메뉴에서 클릭했을 때 활성화되는지 볼게요. 클릭, 예, 잘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거 클릭을 했을 때 여기 클릭한 거에 맞는 요 컨텐트에도 클래스명을 추가하는 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HTML을 어떻게 짜는 걸 힌트를 볼 거냐면 제가 이제 얘를 클릭을 하면요. 요거 안에 지금 저는 LI를 클릭하죠. LI를 클릭하면 LI의 자신 요소 A를 선택하고 A 안에 href의 요 값을 가져오면 이게 얘와 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ID 갤러리를 찾아서 걔한테만 액티브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탭 메뉴에 LI를 클릭했을 때 이 탭 컨텐트 안에 모든 div에서 액티브를 빼버리고 클릭한 그 요소 안에 A의 요게 얘를 선택할 때 그 아이디와 똑같았으니까 그렇게 여기 있는 값을 가져와서 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볼게요. 자, 탭 메뉴를 클릭하면 모든 탭 메뉴에서 액티브를 제거하고 모든 탭 메뉴에서 remove class 액티브를 제거하고 자, 일단 클릭한 그 요소에서 타겟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클릭한 그 요소 지금 li예요. li 안에 a 태그를 일단 선택하고 그 a 태그의 속성 중에 attr 메서드를 이용해서 href 요 안에 속성을 확인하면 콘솔에서 타겟을 한번 찍어 볼게요. 밑에 건 잠깐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고 콘솔 창 열고요. 콘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지사항을 클릭했을 때 ID 노티스 A 태그 안에 href의 값이 찍히고 있고요. 갤러리를 클릭하면 갤러리 얘가 찍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용자가 얘를 클릭했다면 우리는 ID 갤러리를 찾아가지고 걔한테다가 액티브를 추가해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다 안 보이게 하고 우리가 요소를 jQuery에서 요소를 선택할 때 여기에다가 ID 갤러리라고 한다면 갤러리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뭐 CSS를 바꾸든 클래스를 바꾸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콘솔을 찍어봤을 때 이 글씨가 변수명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수명 여기에 들어오게끔 작성을 해주면 이렇게 해서 $사인 안에 누가 들어오게요? 타겟이 들어오게 해주면 ID 갤러리 걔를 선택한 게 되겠고 걔한테다가 add class active 해서 추가를 하시면 탭도 완성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빼는 게 안 돼 있네요. 모든 요소에서 빼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탭 컨텐트에서 빼는 게 작동이 안 됐어요. 탭 컨텐트 바로 밑에 있는 div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컨텐트가 아니라 타겟이죠. 타겟으로 들어온 거에 액티브를 추가한다. 여기 타겟에 뭐가 있었어요? 다시요. 콘솔 로그해서 저 타겟을 찍어 봤을 때 타겟에는 샵 갤러리 샵 노티스 그렇게 찍힐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갤러리 이렇게 하면 노티스 잘 찍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크립트가 잘 작동하고 있죠. 탭 컨텐트 안에 모든 컨텐트에서 액티브를 제거하고 내가 클릭한 그 요소의 요걸 여기 찍히는 이 값이 노티스를 클릭했다라고 하면 저게 어디에 들어오도록 저게 여기에 들어와서 ID 갤러리나 노티스를 선택하게끔 해주고 액티브를 추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크립트가 모두 완성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 유형 문제 1번을 완성했습니다.